오늘도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로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문장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작가님들도 혹시 글 읽으시다가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없나요? 이 글 굉장히 담백하다. 왜 담백한 걸까? 뭔가 굉장히 깔끔하고 담백한데 들어갈 만한 다 들어가 있네.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걸까? 적어도 한 번은 받아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잠깐 힌트만 미리 말씀드리고 가면요. 사실 글 한 편은 문장 하나하나가 모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작가는 알고 작가는 한 문장 한 문장을 굉장히 공들였습니다. 그리고 공들였을 때는 자기만의 어떤 요소, 이 부분은 이렇게 쓰였어야 됐어. 이 부분은 저렇게 쓰였어야 됐어. 하는 자기만의 나름대로의 노하우 체크리스트 같은 것을 가지고 글을 쓰는데요. 작가님들께 그래서 오늘은 좋은 문장이 쌓여서 글 한 편이 되니까요. 그래서 좋은 문장을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딱 3가지 정도를 예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문장은 이렇게 쓰였기 때문에 내가 글을 읽으면서 담백하다는 느낌을 받았구나. 작가는 이렇게 문장을 만들었구나 하는 어떤 힌트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작은 테스트로 하려고 합니다. 테스트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창한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요. 일단 제가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작가님들도 여기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다음 문장이 있다. 뒤를 이을 문장으로 가장 좋은 문장은 무엇일까? 작가님들 나름의 생각을 밝혀주시면 됩니다. 1번 문장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겨울과 봄이 드나드는 2월이었고 1년 만에 재회였다.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가게 돼서 꽤 오랫동안 못 봤었다. 1번 문장이고요. 2번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겨울과 봄이 드나드는 2월이었고 1년 만에 재회였다.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꽤 오랫동안 못 봤었다. 마지막 3번 문장입니다. 겨울과 봄이 드나드는 2월이었고 1년 만에 재회였다. 1년 전 그녀는 먼 동네로 이사를 갔다. 어떠세요? 문장이 같으면서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작가님들은 그걸 느끼셨나요? 제가 짐작건데 아마 대부분 작가님들은 아까 질문 가장 좋은 문장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했을 때 아마 3번을 꼽으셨을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유를 마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면 독자는 느낌으로 글을 읽거든요. 느낌적 느낌으로 그냥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하는 그 느낌만 가지고서 아마 대부분은 3번을 택하실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문장도 물론 3번입니다. 제가 쓴 문장이 바로 3번이기도 하고요. 제가 써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3번 문장이 확실하게 담백하게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도입에서 이야기했었죠. 글에 쓰인 문장들을 읽다 보면 이걸 굉장히 담백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 3번 문장이 그런 느낌을 자아내게 하는 거였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살펴봐야겠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장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작가는 어떤 요소를 고려하고서 문장을 만들었길래 이렇게 될 수 있는 걸까? 여기 보시면은 좋은 문장이라고 해서 3가지의 요소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좋은 문장을 만드는 요소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였던 담백한 문장, 담백한 글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3가지 키포인트 요소 바로 이거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앞문장에서 생긴 독자의 질문을 뒷문장에서 해소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문장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앞문장에서 생긴 독자의 질문을 뒷문장에서 해소한다. 좀 이따 자세히 볼게요. 두 번째는 해소하되, 그러니까 질문을 해소하되 사실만 치고 빠졌을 때 문장이 담백해집니다. 지금 아마 이해가 전혀 안 되실 텐데요. 조금 이따 다시 예시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불필요한 반복은 하지 않는다. 이거 초보 작가님들 문장과 글에 굉장히 많이 보이는 거죠. 반복 많이 하시는 것. 이미 했던 말 조금 비틀어서 또 하시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분량을 채우려고 하는 반복이 될 수도 있고요. 좋은 문장이 되기는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문장에 대해서 같이 예시를 통해서 보면 작가님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예시입니다. 아까 예시 기억나시죠? 겨울과 봄이 드나드는 2월이었고 1년 만에 재회였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으로서 뭐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했던 질문까지. 그리고 그 1, 2, 3번이 바로 그것인데요. 일단 첫 번째, 앞문장에서 생긴 독자의 질문을 뒷문장에서 해소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문장의 첫 번째 요소인데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거입니다. 독자는요, 문장을 읽는 내내, 그러니까 글을 읽는 내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자신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 경우에 뭐였을까요? 보시면 이것이었을 거예요.
겨울과 봄이 드나드는 2월이었고 1년 만에 재회였다가 앞문장이잖아요. 여기서 독자는 이런 질문을 했을 겁니다. 1년 만에 재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봤어? 하는 그 질문. 작가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 앞문장에서 어떤 질문이 뜨고 나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다음 문장에서 그 질문들이 해소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작가는 그 해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바로 다음 문장에서.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번 문장이 있어요.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 가게 돼서 꽤 오랫동안 못 봤었고,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갔기 때문에 꽤 오랫동안 못 봤었고, 1년 전 그녀는 먼 동네로 이사를 갔다. 사실 이 첫 번째 포인트, 즉 독자의 질문을 해소시켜주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다라는 점에서 세 가지 문장은 전부 다 일단 합격이에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1년 만에 재회? 왜 이렇게 못 봤어? 하는 질문을 떴을 때 세 문장 모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이건 패스입니다. 첫 번째 좋은 문장의 포인트에 있어서는 세 문장 모두 패스였다. 세 문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작가님들이 느끼셨던 그 담백한 문장,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또 여정을 떠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포인트를 봐볼까요? 보시면 여기 해소하되 사실만 치고 빠진다라는 게 있었어요. 해소하되, 그러니까 독자의 질문을 해소하되 사실만 치고 빠진다는, 사실 치고 빠진 게 뭘까? 굉장히 애매할 텐데요. 이겁니다, 작가님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가게 돼서 꽤 오랫동안 못 봤었다. 근데 두 번째 문장,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꽤 오랫동안 못 봤었다. 세 번째 문장, 1년 전 그녀는 먼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제가 노란색으로 밑줄 친 부분이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를 강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작가는 하나하나 문장에 디테일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기 나름의 어떤 포인트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독자의 궁금증을 해소는 해주되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만 치고 빠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첫 번째 문장은 뭐죠?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서, 왜 내가 그녀와 1년 만에 재회를 했냐면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가게 돼서야 라고 직접적으로 이유적인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두 번째 문장 보시면은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돼서랑 크게 다름없는 이유를 또 설명해 줍니다. 왜 우리가 1년 만에 재회했냐면 그렇게 돼서고 그렇기 때문이야 라고 조금 직접적인 이유적인 설명들을 부가적으로 해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마지막에 볼까요? 1년 전 그녀는 먼 동네로 이사를 갔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과 뭐가 다른지 느낌이 오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사실만 치고 빠지는 게 바로 이건데요. 앞문장에 대한 독자의 질문을 셋 다 일단 해소는 시켜줬어요. 그런데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유적인 설명을 돼서와 때문이다를 통해서 해주고 있어요. 이유적인 설명을 구태여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반대로 세 번째는 어떻게 되죠? 그냥 1년 전에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갔다라는 사실만 놨어요. 때문이다, 뭐가 돼서다 그런 표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떻죠? 앞에 대한 어떤 질문은 분명하게 해소가 되면서 사실만 축지고 빠지는데 이게 바로 담백함의 극치가 된다라는 것. 초보 작가님들은 아마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이사를 가게 돼서 라고 구태여 이유적 설명을 문장에 넣어주거나 아니면 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할게 라고 알려주시죠. 그런데 반대로 작가는 어떻게 한다? 사실만 치고 빠져버립니다. 1년 전 그녀는 먼 동네로 이사를 갔다. 어디에도 뭐뭐 때문이다, 뭐뭐 돼서다라는 표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은 훨씬 담백하고 훨씬 더 간결하면서 독자가 궁금했던 거 전부 다 해소가 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뭐냐면요. 불필요한 반복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반복은 사실 여러 면에서 드러나요. 문장면에서도 드러나고 내용면에서도 드러나고 하는데 아까 문장 그 예시만 보면요. 이겁니다.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나왔죠.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노란 색깔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이게 바로 불필요한 반복. 여기 보시면 꽤 오랫동안 못 봤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미 1년 만에 재회라는 표현에 그녀와 꽤 오랫동안 못 봤다는 표현이 이미 녹아져 있습니다. 1년 만에 재회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독자들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못 봤었어? 그래서 작가가 바로 다음 문장에서 설명을 해줬죠. 그녀가 먼 동네로 이사를 가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꽤 오랫동안 못 봤었다라는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반복이 됩니다. 반복이 많아지면요. 좀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느낌을 독자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반복을 정말 극도로 지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좋은 문장의 포인트 첫 번째, 앞문장에 생긴 독자 질문을 뒷문장에서 해소한다. 해소하되 사실만 치고 빠지지 않는다. 불필요한 반복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포인트들을 관통한 문장이 바로 이 문장. 그리고 바로 이게 작가님들이 그동안 글을 읽으실 때 이 문장 굉장히 담백하다. 어떻게 쓰였길래 그런 거지? 하고 느끼게 만든 작가 나름의 노력이었습니다. 오늘은 재밌고 신박한 글쓰기로 담백한 문장 만들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작가님들? 조금 감이 오실까요? 오늘 제가 영상으로 띄워드린 내용을 작가님도 자기만의 문장에 한번 적용해보세요. 나는 이렇게 쓰지 않았나? 저렇게 쓰지 않았나? 이 문장은 이렇게 고쳐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계속 수정하다 보시면 작가님들의 문장도 이거 못지않은 훨씬 더 좋은 문장이 탄생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도 그러면 또 재미있고 신박한 글쓰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